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압구정 로데오, 이제 핫플이랑 맛집, 이제 평일 저녁의 상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평일 상권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평일에는 한 일요일 오후 시간대였죠. 그때 봤었는데 사람이 좀 북적북적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상권은 평일인지 주말인지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서 모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저번에 주말 오후에 한번 가봤으니 이제 평일 저녁 때도 한번 가보고 제일 피크인 금토 저녁 시간대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제가 방문했었던 일시는 이제 수요일 저녁 6시 이후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인기 있는 상점으로 가는 골목이 곧 저곳을 제가 둘러봤는데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좀 저번에 뭐 압구정 로데오에서 많이 이제 인기가 있다고 하는 뭐 달마시안이나 뭐 온천집 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수준은 아니었고 맘마미아의 경우에는 뭐 일요일 오후 시간대처럼 몇몇 여성분들이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FFG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골목 쪽으로 가는 길 중간중간에 저번에는 보지 못했던 식물성이나 뭐 이런 콜라보 하우스 둘러봤고, 뭐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도 평일 시간대에는 이렇게 한산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곧바로라서 그런지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널널했고요. 그리고 소문난 매장들은 이렇게 북적북적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이닝 목로라는 곳을 갔는데 위치상으로는 노출이 잘 되지는 않는 완전 뒷골목에 있었는데 뭐 사람들이 여기도 좀 바글바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제가 보니까 빠숑님 채널에서 제가 상권 분석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상권 개념으로는 노출이 잘 되는 1층 상가들이 제일 좋지만 요즘에는 골목에 있어도 브랜딩 홍보가 잘 되면 MZ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이닝 목로도 블로그를 비롯한 여러 홍보 마케팅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잘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가보죠. 주말 낮 시간에 엄청난 웨이팅을 보였던 꽁티드 툴레아는 평일 저녁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벽돌 해피푸드 압구정점은 저녁 시간대 되니까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시간대도 사람들이 많았던 GFFG들의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GFFG의 브랜드들은 평일 저녁 시간대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 요거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었던 압구정 로데 하플, 미니투 파피용 같은 경우도 주말만큼은 아니었어도 평일 저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뭐 리틀렉도 소소했고요. 그 키마시 쪽은 7시 좀 넘어가니 사람들이 점점 차는 듯 했어요. 그리고 GFG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골목 쪽을 보니까 웍셔너리도 사람들이 많았고 다운타운은 이제 배달 주문이 많은지 매장 앞에서 기사님들이 웨이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거 보고 단순히 매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로만 영업력을 판단하면 안 되고 배달까지 좀 봐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압구정 로데오의 핫플, 그리고 맛집인 노티드 청담점을 보면은 회사 근처에 노티드 서래마을점이 있었는데 폐업해서 노티드도 한물 간 것인가 생각을 했었는데도 또 여기 보니까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굿즈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꽤나 계셨고 매장에서 먹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노티드는 주로 픽업을 해서 가져가는 용이라서 테이블은 그리 많지도 않고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압구정 로드의 하플 맛집의 평일 저녁 시간대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대한민국 1등 상권 중 하나라 불리는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라 해서 저는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줄 알았는데 뭐 그러지는 않은 듯 합니다. 상권을 볼 때는 일주일 뭐 한 달 단위로 잡고 그곳의 낮과 밤을 보고 수지 분석을 하며 접근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좀 이어서 미니투밥 비용도 한번 같이 달아볼게요. 이제 압구정 로데오 디저트 카페 맛집이죠.
미니톱밥 비용이라고 제가 한번 저번에 압구정 로데오 맛집 핫플 정리 포스팅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장 잘 나가는 한국의 F&B 브랜드 GFFG에서 새롭게 오픈한 추러스 맛집입니다. 오픈하고 나서 밤낮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아주 핫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핫한 미니톱밥 비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웨이팅부터 걸어야 합니다.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웨이팅 줄도 있고 포장해 갈 수 있는 웨이팅 이렇게 두 개의 포스가 있는데 각각 준비를 해둬가지고 손님들이 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두셨고 매장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포장으로 웨이팅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꿀팁인데 미니투밥 비용이 웨이팅이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걸려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폴라 스튜디오 압구정점에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딱입니다. 이게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게 이 미니투밥 비용 바로 옆에 있고 사진 출력과 더불어서 이제 뭐 영상 파일까지 다운로드 해주던데 이제 무인 스튜디오도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팁으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폴라 스튜디오에서 한 컷 찍으니까 딱 이제 저희 시간이 맞았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네 이렇게 뭐 직원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추러스 오리지널도 있고 디핑도 있고 딥초코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디핑 소스는 화이트 크림, 뭐 스위트 칠리, 요거트, 땅콩 초코, 바나나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디핑 추러스랑 딥초코 이렇게 두 개 주문했고 디핑 추러스의 소스는 화이트 크림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장이 그리 넓지는 않아서 밖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매장 한번 보죠. 공간 컨셉은 스페인의 오래된 극장을 모티브로 삼아서 구축됐다고 하는데요. 안정감 있는 색감과 앤틱한 소품들로 공간을 채워서 예스러우면서 이국적인 느낌을 냈습니다. 참고로 카멜 커피의 박강현 대표가 매장 컨셉트 로고 디자인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카멜 커피랑도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내부에는 좌석이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바 테이블 빌리트에서 구석구석 공간과 소품을 잘 활용한 배치를 잘 해뒀습니다. 매장에서 먹고 싶었는데 제가 언제 자리가 날지 몰라서 그냥 매장은 구경만 했어요. 그리고 여튼 매장 구경을 끝내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진동벨과 함께 센스있게 핫백도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웨이팅하게 하는데 오히려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줄 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홍보가 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는 가게를 보면은 저기 뭔데 저기 줄 서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나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기다려서 저희 차례가 왔고요. 비용을 좀 더 주면 박스랑 쇼핑백 포장도 됩니다. 이런 패키지로도 브랜딩을 참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GFFG 보면서 디테일을 정말 잘 잡아서 성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압구정 로데오 이제 카페 맛집 추러스 영접을 했고요. 이제 픽업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디핑 추러스는 이제 제가 걸어다니면서 먹었고 딥초코 추러스는 집에 와서 먹었는데 테마파크에서 먹는 추러스랑은 확실히 달라요. 밀가루 맛이 확연하게 덜 나고 초코도 거의 고디바 수준의 진한 초콜릿을 녹인 듯 해서 퀄리티가 엄청났습니다. 이래서 GFFG 하나 봅니다.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오늘은 압구정 로데오 디저트 카페 맛집 미니투밥 비용을 다녀왔는데요. 노티드를 이을 정말 핫한 브랜드 중 하나라서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공간에 대한 모습, 공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